그리 어렵진 않고요. 사실 예상 시간보다 많이 좀 지각을 해서 도착했는데 그 청담대교 제가 이제 잠실이 집인데 청담대교를 지나오는데 의외의 사고가 있어서 한 2km 정도 구간이 막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일까? 거짓일까?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포털 사업자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팩트체크 시스템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공적으로 어떤 이제 선거 관련된 흑색 비방 선전이나 허위사실 유포되는 것을 공적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안으로서 이제 자율규제가 많이 논의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율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그 자율이 갖는 의미는 그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자율적으로 그 어떤 성숙한 문화나 그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이런 그런 정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고양된 상태에서 그런 걸 전제로 그 흑색 비방 선전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것을 자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선거 관련된 자율을 언급할 때 사업자가 무언가를 하는 것을 자율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저희도 그런 의미에서 자율규제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 저희도 사실 어떻게 보면 표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형식의 규제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고 어떤 표현을 했고 그게 정치적인 의사 표현이건 아니면 어디서 본 얘기건 직접 들은 거건 표현을 했는데 그걸 포털에서 알아서 이건 거짓이다 라고 해서 삭제를 할 수 있는가, 그런 게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 기관에서 허위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과 똑같이 이 민간 업체에서는 그런 걸 하기가 더 어렵다는 점. 그래서 자율이라는 게 사실 표현한 당사자의 그 어떤 의식이나 이런 것을 높이는 그런 쪽에 좀 그러니까 그런 게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면 이제 정보통신망법이나 공직선거법상에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어떤 그 의무들이 많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가진 한계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거든요.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법을 해석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명백하게 위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는 집중해서 빨리 처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공적 기관과 이 한라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신속하게 어떤 의권 해석을 받는다든지 해서 처리를 하는데 사실 집중을 더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선관위랑 인터넷 기업들, 포털을 비롯한 기업들과도 늘 그런 이제 협약식을 맺고 한라인을 맺어서 사실 저희가 직접 판단하지 않거든요. 특히나 선거기간의 게시물들은 더 민감하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바로 선관위에 넘겨드리고요. 지도위과에 다시 넘겨드리고 선관위 판단을 받아서 삭제하고 선관위에서 판단을 해주면 저희는 어떤 다른 판단하지 않고 바로 또 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처리하지도 않고 처리 요청이 오면 즉시 처리하는 그런 협력 시스템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올해 2월 29일인가요? 공직선거법 아까 팀장도 말씀해 주셨던 82조의 4가 제82조의 4가 개정이 됐는데 거기 보면 후보자 등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법 위반된 정보들의 삭제나 아니면은 취급 거부나 이런 것들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취지 좋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막연한 생각은 들 수 있는데 사실상은 실효성이 없어요. 이것도 동일한 이유로 후보자 등이 이거는 이 법에 위반한 정보다라고 요청할 수 있죠. 그리고 저희가 받았어요. 근데 판단할 수 있겠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 후보자에 대한 비방 정보라는 것이 이 어떤 당사자 일방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항상 상대자, 그러니까 누구를 선거에 당선시킬 목적으로 혹은 낙선시킬 목적으로 항상 이게 이렇게 대응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들어서 저희가 판단하고 게시물 삭제하기 참 어렵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울 때 선관위에 넘겨주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무언가를 후보자 등이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은
물론 그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개정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러면 토트넘 아무것도 안 할 거냐, 너희 뭐 하고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할 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저희가 매개하는 정보, 즉 저희가 직접 생산한 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그 글을 직접 작성한 측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가끔 저희가 생성하는 정보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던 연관 검색어라든지 극상승 검색어라든지 자동화성 이런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그 언급하셨던 박근혜 남편, 박근혜 아들, 박근혜 결혼 이런 표현들을 저희가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희소라는 곳에 심의 요청을 해서 아들, 남편 이런 것들을 이제 삭제를 했고, 결혼은 관련된 게시물들을 쭉 해당 검색어를 누르고 게시물들을 봤더니 박근혜 후보는 결혼을 안 했나요? 왜 안 했나요?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다 보니까 이거는 굳이 삭제할 이유가 없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삭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수차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밝혔지만, 이제 박근혜 안철수 룸사롱이 왜 성인 인증을 걸지 않고 노출되는가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사실 판단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 수차례 언급이 돼서 이게 공론화되는 것일 경우에는 키워드 자체를 봤을 때 명예훼손성이라고 보여도 그거와 관련된 기사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미 공론화된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삭제하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준들이 항상 저희가 만든 어떤 개별사가 만든 기준이다 보니까 불완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인 어떤 불법적인 게시물에 대한 판단 기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저희가 판단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키소라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라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외부 전문가와 또 서비스를 맡고 있는 각사의 담당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구인데요. 그래서 거기서 심의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심의에 따라서 이제 개별 게시물이나 이런 키워드들을 처리하는데, 그것 외에도 중요한 기준들은 정책 결정이라고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와 관련해서는 작년 10월 서울시장 선거 때 연관 검색어나 자동 완성에 관련된 원칙을 정책 결정한 이후에 올 2월에 그것과 선거와 관련된 게시물, 명예훼손성 게시물들을 다 모은 처리 기준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총선을 거치면서 되게 이렇게 괜찮은 평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업자들도 그 기준에 따라 처리를 하면 외부의 비난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측면이 있고, 후보자분들도 그런 희소의 기준에 따라 사업자들이 게시물 처리한다는 걸 알고는 미리 이 기준에 내가 이 제기하는 문제가 해당할까 안 할까, 내 게시물이 처리될 수 있을까 안 될까라는 걸 판단하고 요청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효과가 있었고, 이 기준은 대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검색 결과는 건드리지 않는다. 자의적으로 건드리지 않고 원본이 삭제됐을 때 자동으로 빠지게 하되, 기본적으로는 알고리즘에서 처리하고, 연관 검색어도 기본적으로는 손대지 않지만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과 무관한 어떤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처리한다, 제한적으로 처리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고요. 그 이외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게시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은 선관위가 한다. 너무나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없었을 때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진홍호 교수님이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이 사실 언론의 표현의 자유에 준하는 부분으로 인식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이,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지만 네이버 메인에 보시면 뉴스캐스트라고 해서 저희가 편집하지 않고 임대해주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편집은 언론사가 직접 해서 제목도 올리고 기사도 뽑는데, 보면 정말 이게 언론이 정말 이제는 정제된 콘텐츠, 정제된 사실을 저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의 표현과 언론에서의 표현을 이렇게 차등해주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언론의 자정 기능이 많이 악화된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중요한데 언론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끝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래서 이런 어떤 룰에, 그러니까 법에 정한 이런 것들 외에 이용자들에 대한 문화, 그다음 계도 이런 것들을 계도 형식이 아닌 이렇게 참여를 통해서 성숙한 인터넷 이용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저희가 기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